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군이 적이 없는 군대, 적이 불분명한 군대가 되다 보니까 표적이 없는 목표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대비태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장병들에게 대적관 교육, 반공 교육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교육의 이름을 평화 교육으로 바꾸려고 한대요.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네. 넘어갈게요. 아예 장군님. 오늘은 국방을 해서 그런지요. 다 무거운 주제입니다. 최근에 보면 뭐였죠? 이렇게 오리발 기순이다 해갖고서는 끌리고 경계 실패 사례. 경계 실패가 너무 많아요. 네. 삼척항 정박 기순이란 말도 네네. 있었고. 맞습니다. 우리 군 대비태세 요즘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작전본부장 하시면 이런 대비태세, 경계태세도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최고로 책임을 지셨던 분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꼭 질문을 여쭙고 싶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군에서 대비태세는요, 크게 두 개의 축,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대비태세고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대비태세죠. 물리적인 대비태세라 하면요, 병력과 장비, 무기 체계 이런 시스템에 관련된 것이고요. 정신적 대비태세는 그야말로 장병들의 정신무장, 군기강, 사기 이런 것들이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거나 무너지면요, 이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지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신 원장님께서 이제 경계 실패 말씀하셨는데, 최근까지 이렇게 연속적인 경계 실패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돌이켜보면 2019년, 그러니까 이 정권이 출범한 지 2년 차죠. 2019년 6월 15일 날 삼척항에 소형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잠입을 했거든요. 이 어선에는 이제 북한 기순자가 타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 기순자가 우리 국민하고 대화까지 하면서 핸드폰까지 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찰과 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순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해상 노크 기순이거든요. 네, 정박 기순이라고. 네. 이 해상 노크 기순이 있은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경계 실패 사례가 이어져요. 제주 해군기지가 뚫렸고요. 그 다음에 진해 해군기지가 또 뚫렸고요. 이어서 수방사 방공진지가 뚫렸습니다. 또 태안 지역에서는요, 소형 보트를 이용한 중국인 미리국자가 3번씩이나 왔는데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또 작년 11월에는요, 최전방 철책이 한 3m 이상 되는 거거든요. 이건 훈련받은 군인들도 함부로 못 넘어옵니다. 근데 이 3m 이상 되는 철책을 북한 민간인이 월책에서 넘어오는데도 몰랐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겨울 바다를 10km가 넘는 이 겨울 바다를 헤엄쳐서 와서 헤엄 기순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보면요, 한 20개월 동안에 10번의 경계 실패 사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개월에 한 번꼴로 경계 실패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참 고위직에 있었던 예비역 장성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요, 이러한 경계 실패의 원인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CCTV를 비롯한 어떤 감시 장비에 문제가 있다, 또 23사단의 경계 작전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고요, 정신적 대비태세가 무너진 데서 이루어진 것이 원인이 있는 것이죠. 정신적 대비태세가 무너지면요, 눈으로 봐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고 손으로 만져도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대비태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신적 대비태세가 왜 무너졌느냐? 우리 군이요, 어느 순간 적이 없는 군대, 적이 불분명한 군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정부가 들어와서 그동안 이제 국방백서에 잘 유지되고 있었던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우리의 적이다 하는 표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꿨냐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 아주 두리뭉실하게 이게 뭐 누가 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군인에게 있었어요. 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격할 때 표적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사격해 보셨지 않습니까? 네. 사격을 할 때 표적이 없으면 사격할 수 있습니까? 사격 못 하잖아요. 그리고 표적이 애매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바로 사격 못 하잖아요.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대충 사격하든지 이러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군이 적이 없는 군대, 적이 불분명한 군대가 되다 보니까 표적이 없는 목표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대비태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군에게 적을 되돌려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군이 대비태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장군님. 지금 장군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은 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거기 23, 4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비 지역이 너무 넓은 문제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한 케이스, 그 한 사례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20개월 동안 10번의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이면에는 뭔가 각 지역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그것이 정말 정신적 대비태세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공감하고 정말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국방백서를 사례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장병들에게 대적관 교육, 반공 교육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교육의 이름을 평화교육으로 바꾸려고 한대요. 아니, 저는 외교적으로요, 북한하고 협상하고 주변국가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든 뭐든 진행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군은요,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군이 누가 우리에게 위협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과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군사적 노력을 잘 조율해 주는 것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역할인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을 그러니까 청와대라든가 외교의 남북관계의 입장을 군에게 지금 강요하다가 군의 정신적 무장 상태를 흐트리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로 20개월에 10번이나 구멍이 뚫리는 이러다가는요, 진짜 전쟁 나면 져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정말 설명드리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정말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